이슈 토론 EJ 함께 하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세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시의원 이세훈입니다. 진보시의원이요? 진짜 보수시의원입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위의 이현택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진보 이현택입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세훈 의원님은 국힘에서 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어제 위촉되셨다고. 네, 어제 국회에 가서 한동훈 대표에게 위촉장 받고 왔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 만나셨어요? 네네네. 어제면 네. 이재명 재판 우리가 오늘 그 얘기 할 텐데 네. 이재명 재판 2심 네,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전이었어요. 네, 저 11시 30분에 받았어요. 아, 그럼 그 얘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는지 궁금하게 물어볼래 했는데. 아, 그렇게 막 얘기할 시간은 없고, 없어가지고, 네, 어제 또 일정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네. 가끔 이제 위원이 됐으니까 통일 네. 주제로도 주제 한번 잡아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이현택 위원장은 다음 주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얘기하죠. 예. 네네. 그 지난주에 시장님 상 받은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시장님 무슨 상 받았어요? 그 이제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네, 예. 소상공인들과 또 청년들의 그 권리 증진에 대한 공로를 받았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아, 맞아. 그날 뵀었어요. 많이 찍으셨어요. 네. 오늘 주제가 좀 싸울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재명 재판 결과 오늘 이게 이제 정치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 얘기 나눠볼 텐데 일단 하나하나 재판 결과부터 정리해 보죠. 먼저 어제 25일 있었지만 15일 거부터 해보죠. 15일 재판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결론 났나 정리해 주죠. 이현택 부의장이. 네, 11월 15일 재판 내용의 주 타이틀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인 거고요. 그렇죠. 네,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토크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었는데요. 네. 이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네.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 친 게 아니고 조작된 거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조작했다고 말한 발언이 허위 사실인가 아닌가 이 쟁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네.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고한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인가 아닌가 이 두 네. 가지입니다. 결론은 재판 결론은 뭡니까? 둘 다 허위 사실이다. 예, 허위 사실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이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네, 이렇게 정리했고 두 번째 어제 나온 재판 결과 이세훈 의원님 정리해 보죠. 어떤 쟁점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네네. 어제 나온 결과는 위증 교사 사건입니다. 네, 사건의 발달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검사를 사칭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취지로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네. 검찰은 2003년에 무고와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대법원 유죄 선고를 받았으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방송에서 발언한 것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등을 묶어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기소를 했고 이 사건은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렸지만 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가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며 김 씨는 이 대표가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며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검찰은 지난 10월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어제 25일 1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네, 이건 위증 교사는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예요. 사실 오늘 얘기한 게 15일 날은
우리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거다. 대부분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15일 날 재판에 관해서. 근데 그거는 아주 과하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재판 결과도 약간 유죄가 나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중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민주당 내 법조계 이제 판사 검사 출신뿐만 15일 아니라 거. 예, 15일 거요. 판사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패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 보수 패널도 그렇게 예상 안 했었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고 그 우리 TV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 보수 대표 패널이 계세요.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목소리 좀 이상하신 분. 예, 그분조차도 150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징역형은 아무도 예상 안 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례적인지를 조금 들춰보면 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발언만으로 후보자에게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심지어 그 한국일보 주필이시는 우리 정규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은 무죄다.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 용도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주장은 주관적인 평가이고 법관의 재량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익명의 한 부장판사의 말처럼 그 유무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안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선관위가 이건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 당시 의혹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문제 없다고 수사하고 선관위는 이미 무혐의했다. 예, 판단을 내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를 꺼내서 다시 이거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 이런 정당이 앞으로 계속 이거를 그 공소권 남용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재판 결과도 너무 터무니없이 중하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이세훈 의원님 여기 대해서. 또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왜냐하면 그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판례를 보면 사사원 것도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관련 사안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나 이렇게 형이 나온 거는 뭐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느껴지는 좀 어떠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제일 야당의 대표를 구속하는 정치적 부담을 불구속으로 좀 반영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5일 판결도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전반적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이제 판사가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가중 요인까지 더해서 판결이 더해진 걸로 보이는데요. 허위 사실 공포의 가중 요인 중 불특정 다수에게 방법적으로 공표하면 가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와 연루가 안 됐다는 것을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와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4개의 방송사에 반복적으로 했다.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가중되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건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 제일 잘 기억하는 게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회자된 얘기예요. 골프를 같이 쳤는데 몰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이 좀 많이 갔고. 왜냐면 골프도 딱 그 3명만 쳤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갔던 거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다른 의견을 냈고 또 재밌습니다. 25일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현택 무죄 나온 것은 이현택 부회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심에서 위증교사 사건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환영하지만 저는 이 또한 공소 기각이 됐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검찰의 폭력적인 이 공권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합니다. 먼저 22년 전의 사건을 가져왔다는 거가 또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양형 기준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중 요인을 붙이고 붙여서 최고 3년 3년을 구형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또 검찰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를 일부만 잘라가지고 재판장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이제 이거를 원본을 다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굉장히 편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성립 요인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리한 기소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기소고 당연한 결과다 무죄. 예. 그리고 이세현 의원. 저는 25일 위중교사 어제 판결 그 예상을 했을 때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 사건도 저는 사실은 가중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2년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위중교사의 가중 사유가 세 가지가 네. 이제 뭐예요? 예, 첫 번째는 위중보다 위중교사가 더 처벌을 받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위중교사를 하면 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더 가중 사유가 됩니다. 김 씨가 만약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유죄가 나와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했을 수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증으로 인해서 지사직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어서 가중 사유로 저는 2년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또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무죄가 나왔죠. 저도 위증 가중 사유 중에서 위증을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떠나서 위증을 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으면 그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한 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위증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렇죠. 거는. 네. 그러면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벌금 50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사직 위증을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 설마 500보다는 더 많이 누군가는 더 많이 얻었지 않겠어요? 근데 근데 위증 얘기 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김진성은 위증을 이제 자백을 해서 그 위증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증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백을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된 것이죠. 이제 위증을 해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도 없이 이제 벌금 500만 원으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꼭 교사로 볼 것이냐? 재판부 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꼭 교사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해서 이제 무죄를 한 것 같고 이건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일단 이렇게 두 분은 생각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이제 반응이 민주당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각 당의 반응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시죠. 민주당의 처음에는 15일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당 반응, 25일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이세현 의원님이 민주당을 한번 비판 한번 해보세요. 네.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그러면 근데 국힘은 별 반응이 없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와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저는 이 비판하고 이 비난하는 이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정치에도 경험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저는 아마추어적이고 품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발언? 왜냐하면 그 구체적 발언이 뭐였나요? 그 SNS에 한 6번 정도의 그날 15일 날 선고하는 날 6번 정도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조롱합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범죄자처럼.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또 한 정당의 거대 정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대표죠. 이 그 국정을 함께 이끌어간 정치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쪽 당 대표, 이쪽 당 대표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품격은 지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25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기자들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예 안 나타났어요. 아예 안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15일 선거 때 이제 민주당이 법원 앞에서 이 대표
그 무죄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열었었잖아요. 맞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촉구 대상이 판사였어요. 예. 그리고 주문 내용은 이제 무죄를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약간 법원을 압박하는. 예, 그래서 세일을 과시하면서 판사를 이제 겁박하는 모습이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다른 당이나 또 중도층, 무당층 같은 경우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태도로 해석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5일하고 또 25일에 그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예, 다르지. 왜냐하면은 민주당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뭐 사법의 정의가 실현됐다. 실현되고 정당한 판결이라면서 뭐 사법부에 깊은 막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직접 얘기했어. 근데 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좋았다라는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예. 네, 아무튼 근데 그랬고.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뭐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기초적인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미친 판결이다. 그리고 뭐 정치적 판결이라면 오케이. 정반대 네. 논평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세요. 이현택 부의장님. 네. 아니 먼저 그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선거 그 재판부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도부에서 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서긴 했지만 대표는 계속해서 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또 보수 패널과 지도부에서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잘못 판단했다고. 이재명 네. 대표는 그렇게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15일 재판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네. 근데 25일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으면 좋았을 텐데 25일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의 정의가 실현됐다. 이건 좀 둘 다 말을 아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조롱글에 대해서는 이세훈은 해명을 좀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조롱이라고 뭐 느껴지진 않아서. 아니 우리 그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나 아니 뭐 김민석 최고위원 맞으시나요? 아니면 뭐 우상호 의원님이 뭐 판사 판결이 뭐 감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어제는 또 뭐 되게 사법부를 존중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을 내 편을 들어주면은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내 편이 안 들 때는 그걸 강하게 비판하는 거. 근데 사법부의 그건 그런 어떠한 판결을 이제 판사가 그거 유죄 무죄는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됐고. 예, 저는 저는 저희 당에서 뭐 메시지를 내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못지않게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민주당 얘기가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도 올긴 할 텐데 오늘은 민주당 얘기. 네. 그럼 결국 두 개 다 항소를 뭐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항소했죠. 예. 그다음에 검찰도 곧 뭐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소할 거고. 그런데 한 번 무죄 나온 거는 좀 저는 그렇게 나중에 괜찮아질 것 같은데 1심이 15일에 1심이 징역 1년이란 말이에요. 네. 벌금 100만 원이면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는데 이게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3개월,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러니까 판사는 증거와 법리대로 이제 재판을 하지만 헌법에서 그 판사의 오심도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항소심 또 대법원 판결까지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심제도 운영하는 것이고. 예. 1심에서 징역이 나왔을지라도 저는 그 2심에서 무죄도 나올 수 있다. 네, 무죄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소기각은 잘 안 되잖아요. 가능성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괜찮다. 이렇게. 예. 이세훈 의원. 저는 그 15일 그 판결은 그 주관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무죄로 했었잖아요. 네. 예, 그게 유죄로 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5일 판결 같은 경우에는 위증 이제 검사가 이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증거로 고의성을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근데 뭐 새로운 증거를 오래된 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가 좀 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네. 25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또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판사가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 중앙에 있는 언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답은 없긴 하지만 네. 사실 15일 재판 결과 나온 후에 포스트 이재명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얘기는 지금 꺼내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여론에서 그렇게 추동하는 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론 언론에서 또 이렇게 여론몰이하는 게 좀 보여요. 네. 예. 지금 현직 국회의원 혹시 이제 비명계를 포함해가지고 아무도 그 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이제 원 외에 있는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그 김동연 지사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때 15일 재판 끝나고. 김동연 지사는 아니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뭐 응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아 그래요? 15일 재판 후에? 예. 했었고 그 바닥 민심의 당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뭐예요? 예. 바닥 민심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 오어 나승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겪고 왔던 온갖 순환들을 다 겪고 와서 지금의 이재명이 돼 있는데 또 이거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것 같냐 이런 느낌입니다. 강철 대오네. 그 이런 강철 대오의 민주당의 어떤 진영에 대해서 국민의힘 네. 이세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렇게 계속 가라. 뭐 이렇게 봐요. 아니면, 저렇게 계속 가면은 또 이제 어찌 국민의힘이 더 보면 좋아?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당층이나 네. 아니면 중도층이 저희한테 이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저는 저 이정현 대표의 그렇게 사당화가 되는 게 저는 당을 위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뭐 당원 당규를 이정현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기 위해서 바꾸는거나 이번에 선거법도 이제 뭐 법원에 제출을 했더라고. 선거법 개정도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하고 뭐 다른 것도 이제 개정한다고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뭐 정치인 모두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당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당원 당규를 바꾸거나 뭐 상위법을 바꾸는 거는 참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극 체제 한 사람 중심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중도파나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바깥에 계신 어르신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 네. 근데 지금 우리 이현택 부의장은 전혀 그 얘기를 못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그 얘기를 못해. 네. 못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질문을 여기서 드리면 이현택 부의장님도 곤란해질까 봐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네. 아무튼 한 사람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런 것 사고는 좀 위험하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뭐 어떻게 민주당이 갈지는 민주당이 선택하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15일 날 판결이 나왔을 때 25일도 이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 플랜 B가 없게 보였었거든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올 나승일 예. 수 있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사법 리스크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예. 네. 각자 근데 저는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억지로 이 모든 정국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게 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당원들이 결집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네, 예, 예. 독재나 뭐 이렇게 뭐 이재명 1인을 위해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당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불사조같이 계속 살아나잖아요. 이런 거에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격화 보이게 되는 거고 이게 약간 좀 종교 같은 느낌도 저는 들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을 봤을 때. 근데 그런 게 한편으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 같이 이제 집안 싸움이 많이 될 때는. 그런데 과연 너무 솔직한데. 네, 그런데 이제 반면 당원분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저희 이런 선출직 의원들도 저희 당을 봤을 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과연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나? 왜냐하면 감정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현택 부장이 한 말씀 하시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못했다고 그러셔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걸 다른 이야기 할게요. 예. 하나만요.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판결 관련해 가지고 네. 이 판결은 이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당선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공직선거법은. 예, 예, 예. 이래서 일반적으로 낙선자보다는 당선자한테 초점을 맞춰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을 보면 모두 다 이재명 대표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불공정하게 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300만 원 명확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의 500만 원 봉투 준 것도 명확한데 다 나왔는데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뭐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손해보고 인연을 끊었다. 이런 내용들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기울어진 형태의 검찰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현택 부회장한테 조금 유리하게 끝낼게요. 이렇게. 네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도 한번 다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의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 문제 못 다뤘거든요. 최근 그 이재명 재판 대표 네. 재편 문제가 너무 이건 꼭 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역 주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다뤄서 국민의힘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때는 너무 이쪽에 좋습니다. 조금 유리하게 해줄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세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